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치 분권의 시대를 맞아 각 시군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연계 협력 사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학생이나 일반 청소년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쉼터가 경남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 김복득 할머니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경남에 역사관 건립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시민 주도로 온 오프라인에서 모금에 나섰습니다. 지난 일요일 창녕에서 발생한 지진은 올해 발생한 내륙 지진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경남은 지난 5년간 19건의 지진이 발생했을 정도로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대책은 부족합니다. 자치 분권의 시대를 맞아 각 시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연계 협력 사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뛰어넘어서 지리와 또 문화적으로 인접한 권역별 연계 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쪽빛 바다와 굽이굽이 돌아가는 아름다운 바닷길, 케이블카와 연륙교, 싱싱한 해산물은 남해안의 자랑입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이지만 각 시군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사천과 남해하동, 통영, 거제, 고성군은 사천시에서 운영하던 시티투어를 확대해 테마형 광역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관광을 연계한 관광 개발 사업하고 관광 상품화, 공동 마케팅을 이제 공동으로 추진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남해안 6개 지자체에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을 시작으로 합천과 산청은 황매산권, 의령과 창녕, 함안은 기강 권역, 밀양시와 창녕군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합천과 산청은 웰리스 관광 연계를, 의령, 창녕, 함안군은 나룻배로 오가던 낙동강과 남강 합류부를 함께 개발합니다. 밀양시와 창녕군은 영남 알프스와 부곡 온천을 연계합니다. 경상남도는 업무 협약을 맺은 4개 협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 시군끼리는 자기 각각으로 되면 업무 자체가 이렇게 협업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중복 사업을 줄이고 공동 발전을 위한 지자체 간 상생 협력 사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관광으로 시작된 각 시군의 협력 사업이 앞으로는 경제와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학생이나 일반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경남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책을 보거나 또 상담을 받고 공예나 체육 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른바 탈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경남에만 2,300여 명. 최근 3년 사이에는 해마다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탈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마땅히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들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지난 2017년 사업을 시작해 올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학교 밖에도 안전하게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고 쉼과 휴식이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쉼터의 이름은 윗카페 다온. 좋은 일들이 다온다는 뜻의 순우리말인 다온에는 쉼터가 청소년들의 꿈을 돕는 공간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지상 3층 규모로 마련된 이곳 청소년 쉼터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뿐 아니라 만 9살에서 24살 사이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전문가들은 24시간 동안 상주하며 청소년들의 상담 창구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북카페와 바리스타 교실, 공예 체험, 댄스 동아리 활동 공간도 갖췄습니다. 그냥 카페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런 공예 체험 같은 걸 무료로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쉼터를 넘어 청소년들의 문화 선도자 역할이 기대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면 좋겠고요. 청소년 문화가 주도되는 공간이고 청소년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윗카페 다온을 시작으로 청소년 쉼터 운영 사업을
경남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스크 필수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한동안 깨끗한 공기에 미세먼지 걱정 없었는데요. 오늘은 몽골과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2도, 진주 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0도, 진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300m 내외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을 햇볕을 느끼면서 따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8도, 양산 1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0도, 함안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8도, 산청 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8도, 합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져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 김복득 할머니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경남에 역사관 건립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시민 주도로 온오프라인의 모금을 시작했는데 자치단체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일본군 말에 속아서 필리핀 등지에서 6년 동안 위안부로 치욕을 당한 고 김복득 할머니. 지금까지 확인된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의 약 30%가 경남 출신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경남엔 역사관 하나 없습니다. 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최근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망언 등 일본의 역사 부정과 왜곡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뿐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다음에 수정하고 덮으려는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김 할머니의 기부금 2천만 원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모금에 동참하도록 온라인은 물론 거리 캠페인 같은 오프라인도 진행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경남이지만 역사관 하나 짓는데 2012년부터 아직까지 도나 자치단체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관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경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해 모든 시민의 열정적인 참여와 경남도와 도의회 그리고 18개 시군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이들은 자치단체장과 간담회는 물론 지원 조례를 위해서 의회와의 간담회도 추진하며 토론회나 학술대회를 열어서 건립 당위성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난 27일 창녕에서 발생한 지진은 올해 발생한 내륙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경상 지역에선 지진이 최근 5년간 400건 넘게 발생했지만 건물 내진 같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재래시장 한편에 설치된 CCTV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제 오후 3시 37분쯤 창녕군 남쪽 15km 지점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그릇이나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다른 건 아니지만 어른거림이 좀 이상해가지고 전기줄에 있는 새들이 붙어 있다 나르고 하길래 지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번 지진은 단층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단층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선 19건의 지진이, 경북에선 399건의 지진이 발생했을 정도로 영남권은 단층이 많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규모 2 이하의 지진이 주로 발생하던 경남 내륙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영남권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규모가 좀 큰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 전역에 대한 단층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진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비율에 비해 경남과 경북 건물의 내진 확보 비율은 각각 9.4%와 7.8%로 최하위에 그쳐 지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어젯밤 9시 4분쯤 창원시 구람터널에서 주행 중이던 11.5톤 화물 트럭에서 불이 나 트럭과 물품을 태우고 30분가량 차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 폭발음과 함께 엔진 쪽에서 불길이 일었다는 트럭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으며 도는 주요 현안인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복선화, 재료연구소 승격 등을 요청하고 강소특구 사업화, 3D 프린팅 인증 지원 체계 구축 등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오늘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과 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경남도민의 의견을 듣는 회의가 어제 도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의견 청취 자리엔 경남도 내 정당과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석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소선거구제 개편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조정 등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9회 경상남도 자율관리업 한마음대회가 오늘 오전 11시 통영시 산양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고령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보고회가 오늘 오후 남해군 노인복지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신장장애인협회 신장병 예방 홍보 캠페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진주시청에서 펼쳐집니다. 창녕 영산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창녕군과 LH의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창녕군청에서 열립니다. 한국철도코레일이 지난 22일 발생한 밀양역 사상 사고와 관련해 부산 경남본부장 등 고위 간부 4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코레일은 우선 지난 주말부터 2급 이상 간부 전원이 무기한 휴일 비상근무에 들어가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열차 운행 중 선로 유지 보수 작업을 하는 것은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소화하고 긴급 보수나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작업은 현장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안 추진으로 결론난 거창구치소 주민투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거창군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구치소 문제로 상처 입은 군민들의 화합을 모색할 수 있는 민관협의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구치소 건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법무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국외문화재 보존연구회가 일본에서 진주 연지사종 보존과 환수를 위한 한일 토론회와 제4회 연지사 종소리 듣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주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연지사종 보존을 위한 한일 토론회에서 동국대 최응천 교수는 연지사종 청록병 현상에 따른 보존 처리의 시급한 상황을 강조했고, 일본의 구모 토모야스 교수는 일본 정부의 문화재 정책 변화와 연지사종의 수장고 이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통일신라 3대 범종의 하나였던 진주 연지사종은 임진왜란 때 반출된 뒤 현재 일본 상궁신사에 소장돼 있습니다. 사천시가 어제 선진리성 조명군총에서 제421주기 조명연합군 전몰 위령제를 봉행하고 정유재란 때 순국한 영령들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사천시는 위령제에 이어 다음 달 6일 열릴 성황당 산성제를 사천문화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에서 봉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마산어시장에 106면 규모의 서부공영 주차장이 준공됐습니다. 서부공영 주차장은 국비와 시비 106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2층에 106면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상인들은 떡과 과일 등을 준비해 나눠 먹으며 수건 사업이었던 공영주차장의 준공을 환영했습니다. 창원 의창구와 마산 회원구를 연결하는 민자도로인 팔룡터널이 개통 1년을 맞았지만 통행량이 예측량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하루 평균 3771대가 팔룡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의 실제 통행량은 8451대로 예측치의 27%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룡터널은 지난해 10월 28일 개통된 뒤 11월 1일부터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까지 도, 시, 군 합동으로 광역 징수 기동반을 꾸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나섭니다. 현재 도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635명, 체납액 97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2%를 차지하며 도는 이들의 실거주지와 생활 실태를 파악해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독려와 분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반면 악성, 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압류와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예정이며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등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주 가좌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오늘 예정된 가운데 시민대책위원회가 교통 환경 문제를 가중시키는 가좌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좌 장제공원 시민대책위원회는 가좌공원의 1,632가구와 2021년 신진주 역세권 만가구가 이 일대에 들어서게 되면 상습 정체 구간인 계양 오거리 등을 비롯해 가좌동 일대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B&K 경남은행은 고객 선물용 제품의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로고가 부착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일베 로고를 부착한 경남은행 선물 사진이 지난 27일 오후부터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퍼졌다면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올린 것으로 보고 최초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